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멋진 무기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좀 멋지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합니다. 이름은 예뻐요. 자, 카스피해의 괴물, 소련의 비밀병기 에크라노플란 룬입니다. 룬이라는 이름을 가진 괴물이에요. 카스피해의 괴물. 카스피해 어디인지 아시죠? 뭐 카자흐스탄하고 있는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내해에 있는 그런 바다 아니겠습니까? 카스피해의 괴물이라고 불렸던 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의 해군력 격차의 위기를 느낀 소련인데 1960년대죠. 이제 1962년도에 이제 그 쿠바 미사일 위기를 넘기고 나서 이때 미국의 해군력을 이제 본 거죠. 미국이 봉쇄를 하고 그 항공모함들의 그 위력을 본 겁니다. 자체들하고 한번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계산을 본격적으로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그때 이제 이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사상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이죠. 그리고 사상 최초의 핵추진 순양함인 롱비치, 이런 핵추진으로만 움직이는 원자력 함대를 건설해 가지고 지중해 막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야, 봤냐? 이게 원자력 함대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소련이 기가 팍 죽었습니다. 아, 나 이 양키 이 제국주의 자놈들, 아우 정말 어떡하냐 이거. 이제 이러고 있던 시절이 1960년대였어요. 자, 그래서 이 대양 함대 건설 필요성을 느낀 후르초프 앞에 나타난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1962년도인데요. 로스티슬라프 알렉세이예프 님이 니키타 후르초프 서기장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자, 서기장 동지, 수중익 중앙설계국에서 근무하는 알렉세이예프 문안 올립니다. 이랬어요. 그 후르초프가 아니 바빠 죽겠는데 별놈이다 톡을 보내는구나. 중요한 일 아니면 수용소 보낼 거야. 왜 불렀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원이 저 양키놈들 해군력에 대항할 게임 체인저 찾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게 묘안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르초프가 뭔데? 저희가 개발 중인 위그선이라고 하는 초고속 선박에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얻는 겁니다. 양키놈들이 절대 못 막을 겁니다. 그래서 후르초프가 위그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봐. 근데 실패하면 숙청이야.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그선을 개발을 시작을 하는데요. 위그선. 그럼 이 위그선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지면 효과 익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읽어보면 지면 효과를 이용해서 선체를 해수면 가까이 뜨게 만들어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선박입니다. 수면과의 마찰이 없어서 매우 높은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항공기로도 인식이 되었으나 국제해사기구에 의해서 선박으로 정식 분류됐습니다. 자, 위그선. 그러니까 일단 물 위를 떠서 나르는 거예요. 나르는 건데 국제해사기구가 150m 이하까지 나르는 것을 선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m 이하로 나르면 이거는 이제 선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지면 효과익이 뭐냐?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른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위그선 보시면 날개가 아래는 당연히 평평하겠죠. 그리고 위는 이렇게 볼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는 평평하고 위는 볼록하고 아래는 평평하고 위는 볼록하고 이게 이제 확 달리면 공기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밑으로 가는 공기는 이만큼의 속도로 가서 다시 만나죠. 그런데 위로 빠져서 갈라져서 가는 공기는 이렇게 볼록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서 얘하고 갈라진 얘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라진 공기는 천천히 움직이고 위로 갈라진 공기는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뒤에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르누이의 정리인데, 그래서 밑은 천천히 위는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뒤에 이제 만나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양력을 받아서 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밴데,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확 부딪히니까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면 효과 익선, 그래서 위그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후르초프 보고 전에 완성한 초창기 위그선은 뭐냐? 이제 자기네들의 분류 기호가 SM1인데 1960년도에 이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기술력 봤냐? 크크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만들었던 시제품까지 있습니다. 50년대에 연구해가지고 60년도에 이 SM1을 만들었고 SM1, 2 쭉 나가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될 그 룬은 SM8입니다. 8이죠.
이렇게 이미 만든 상태에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그 연구원이 야, 이것을 공격용 무기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게 매달린 결과 완성된 최종 진화형이 룬입니다. 이거 이제 1986년도죠. 그래서 흐르초프에게 보고를 한 이후로 거의 뭐 20몇 년 쭉 갔는데, 이 배는 만들었으나 여기에 무장을 장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0년 넘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1986년도에 이 룬이 나왔는데, 만재 배수량은 286톤입니다. 크기는 73.8m, 그리고 길이는 44m예요. 그리고 이제 터보젯 엔진이고, 터보젯 엔진이 8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앞에 전면에 있는 이게 이제 엔진이에요. 엔진 8개를 앞에다 갖다 붙이고, 그래서 쫙 해서 이제 그 출력으로 확 전진을 하면서 날개를 달아서 날개 보시다시피 위에가 볼록하죠. 그러니까 이제 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뜨지 않을 때는 이렇게 침몰하지 않도록 여기다가 다시 날개 끝에다가 이렇게 그 물을 부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죠. 보트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주행을 할 때는 물에 떠서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붙으면 이제 뜨는 겁니다. 여기다가 보시면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썬번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무려 6발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미국 항모 전단에 있으면 그 항모 전단을 폭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투플레프 95 베어라든지 뭐 블랙잭이라든지 백파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날아가면 항모 전단의 이지스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조기 경보기라든지 여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뭐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니까. 그래서 접근하지도 못하고 격추가 되는 것이죠. 항모 전단에서 날아온 비행기 전투기에 의해서 요격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룬 같은 경우는 바다에 딱 달라붙어서 가기 때문에 항모 전단의 레이더에 수평선 넘어 나타나기 전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위에 조기 경보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지금 선박이니까 대수상 레이더가 아니고 대공 레이더를 돌리는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조기 경보기라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물체들만 잘 보이는 것이지 대수상 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바다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고속으로 접근해가지고 미사일 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대 속도가 시속 550km입니다. 여기다가 초음속 대함 미사일 붙였으니 이제 야 이거 미국 항모 전단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취역 이전에서부터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한 카스피해의 괴물입니다. 1984년도 이제 이 룬을 만들고 있던 당시인데 위성 사진에 찍혔어요. 1984년 9월 11일 날 키홀 8, 요즘 뭐 키홀 11, 키홀 12, 13까지도 나왔는데 당시에 키홀 8, 키홀 8 정찰 위성에 찍혔어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날개가 있고 동체가 있고 이런 게 조선소에서 생긴 거는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지금 카스피해에 있는 조선소에서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86년이 되어서 이게 아까 보시다시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카스피해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건 또 위성에 찍혔는데 자, 사진을 찰칵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찰칵 했더니 분명히 배처럼 뒤에 물결은 쫙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동을 한 겁니다. 그 이동한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시속 500km가 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분명히 저거 지금 배로 보이는데 아주 소련 놈들이 세상에 시속 500km로 움직이는 배를 만든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도대체? 큰일 난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래서 이 소련군 비밀병기 KM의 등장에 전전긍긍하던 미군이에요. 1985년도인데 그래서 이제 정찰기에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옆에다가 KM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KM. 야, 저 KM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막 연구하는 거예요. 야, 정찰기 보내서 확인해 봤더니 속도가 300노트가 넘더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도대체 배에다가 무슨 장난을 친 거지? KM? 혹시 카스피해의 괴물, 카스피안시 몬스터, 그 약자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카스피해의 괴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선박의 개발 기호였어요. 소련이. 그래서 뭐 카스피해 괴물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한 겁니다. 미국이.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됐죠.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자, 이런 상황에서 최강의 기동성, 거기다가 최강의 화력이죠. 룬이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1987년 이제 미사일을 쏴봤습니다.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썬번을 쐈는데 속도는 무려 마하 3입니다. 그리고 사정거리는 250km예요. 그리고 탄도 중량은 300kg. 그러니까 하푼의 미국제 하푼 미사일의 탄도 중량이 한 230kg 되는데 그거보다 더 세죠. 거기다가 초음속이에요. 하푼 해봐야 마하 1이 안 되는데 여기는 마하 3입니다. 거기다가 사정거리는 하푼보다 100km나 더 길어요. 이야, 이런 걸 550km 날아와서 뭐 수면에 딱 달라붙어서 날아와가지고 쏘면 이 항공모함 쏜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미국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좀 이따가 이때부터 곧 뭐 소련은 망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걸 보고 지금 소련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우리 항공모함까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만든 CG인데 야, 전투함 그리고 항모 또 겸해서 조기 경보기까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야, 나 천재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 자, 항모를 만들었어요. 항모 CG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룬에 있는 것처럼 썬번 대한미사일 6발을 지금 장착해 놨어요. 거기다가 여기에 미국의 E3 센트리에 있는 조기경보 레이더 뱅글뱅글 돌아가는 접시형 조기경보 레이더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엔진 앞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야크 38 이런 수직이 착륙기 해가서 항공모함으로 쓰겠다. 그리고 조기 경보기도 쓰겠다. 그리고 대함 공격도 하겠다. 야,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될 게 뭐 있어?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최강으로 믿었던 룬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호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 파도 조금만 치면 못 쓴다는데 실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자가 점점점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한 1m 정도로 이렇게 1m에서 1.5m 정도 떠서 이렇게 나르는데 이게 파도가 조금 더 치면 파도가 동체에 부딪혀버리면은 이게 수면 이 효과가 떨어져 버려서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또 파도가 좀 더 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뭐 상황 출력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 카스피해처럼 아주 내해에 있는 이런 데서는 잘 움직일 수 있었지만 상대가 미국인데 카스피해 그 주변에 카자흐스탄 지금은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소련이었죠. 아니 카스피해 주변에 적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것을 흑해로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나중에 지중해로 갖고 가서 이렇게 싸우려고 했는데 또 위에 북해 쪽에 발티크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북해라든지 지중해라든지 이런 파도가 센 데 나가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떡하냐? 못 쓰는 것이죠.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파도가 1m, 1.5m 이상 치면 나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요란한 대비를 했는데 결국 이 모습으로 방치되다가 폐기된 비운의 비밀병기입니다. 2001년도에 결국 폐기했어요. 데뷔 때는 정말 좋았는데 자, 이렇게 이 모습으로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아니고 그냥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녹이 쓰르고 형편없이 배내버렸죠. 그러다가 야, 너무 꼴보기 싫다. 그냥 완전히 없애라 해가지고 그냥 다 잘라가지고 고철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참 데뷔 때는 좋았는데요. 카스피해의 비밀병기 룬 550km 달려가서 항모전단 확 때려버리는 용도로 개발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최후를 맞게 된 룬. 지금 우리 해군 주변에 이 위그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푸시들이 사실은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군이 아직 채택을 안 하죠. 누구나 알고 있는 기술이지만 전 세계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에요. 왜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우리 해군. 자, 룬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